이런 글도 올라와요. 벤자민 그레이엄 책 읽다가 푹푹 찢어버렸다. 주식으로 주가 상승 4%, 배당 기대 3%로 연 7%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 보고 그냥 책 던져버림. 저승 가서 적금이나 해 병신 새끼야. 이런 글이 이제 올라옵니다. 이때가 언제냐? 21년 11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글이 올라온 날짜가 21년 11월인데 이때 비트코인 가격을 한번 봐볼까요? 21년 11월이 여기에요, 여기. 최고점입니다. 최고점에서 저런 글이 올라온 거죠. 인간 지표가 저런 거죠, 인간 지표. 아무튼 이런 대불장에서 저도 원숭이가 돼가지고 알트코인 몰빵에 다시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클레이튼이었는데 이거를 제가 왜 샀냐, 이거는 진짜 차마 제가 쪽팔려가지고 공개하기가 좀 싫었어요. 근데 어쨌든 다 지난 일이고 하니까 한번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거 왜 샀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일단 읽어볼게요. 먼저 여러분들은 10만원 넘어서부터는 서서히 분할 매도를 하시되 연말같이 분할 매도를 하시고 30%만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300만원 가 있을 겁니다. 제 이야기가 허무맹랑하다고 웃을지 모르겠지만 딱 6개월 전에도 그런 비웃음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비웃음을 제가 비웃어줍니다. 절대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 중간에 큰 조정도 올 겁니다. 심하면 반토막 나는 조정도 올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절대 동요하지 말고 연말까지 가면 됩니다. 남들이 공포심에 마구 던질 때 오히려 더 사도 됩니다 라는 글을 어떤 분이 이제 올리셨는데, 이제 이분이 누구냐면은 제가 차마 말씀 못 드리겠지만, 야, 저도 이런 거 알아요. 뭐 누군가가 야 이거 너만 알려줄게 하는 그런 정보들 있잖아요. 참고로 저는 영화 작전도 10번 넘게 봤고, 이런 정보들이 나한테까지 들어올 정도면 이미 세상에 다 까발린 거다, 아무 쓸모없는 정보다, 그런 사실 저도 압니다. 그러니까 제 친구든 누구든 이런 얘기 했으면 제가 안 샀어요. 근데 그런 저도 이거를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던 거예요. 제가 누군지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거는 힘들지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개인적으로 귓속말로 야 삼전 지금 사라, 이거 연말에 한 2배 3배 오른다. 이재용 회장이 삼성전자 주가 그렇게 말을 하면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사지 않을 거예요, 이재용 정도면? 그 정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도, 그러니까 남들이 뭐 어떤 코인 좋다 이런 거 다 무시하죠. 그런 정보 안 믿죠. 안 믿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이 사람이 이런 말 하면 무조건 사도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을 만한 사람이 한 명쯤은 있을 거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진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삼성전자 주가 사라고 하는 그 급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믿고 이거는 진짜 맞겠구나 싶어가지고 샀던 겁니다. 게다가 그걸 사면서 또 뭘 샀냐, 이때 당시 NFT 붐이 와요. 이것도 진짜 말하기가 좀 쪽팔린데 NFT라고 있습니다. 그 뭐 디지털 쪼가리 이런 이미지 같은 거를 돈 주고 사요. 그거 왜 사냐고요? 아무튼 사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 상황에 처해 있으면 이런 걸 사요. 막 이게 도지 사운드 클럽이라고 나름 클레이튼 계열 NFT 중에서 거의 대장이었어요. 유명했습니다. 진짜 시세도 많이 올랐어요. 처음에 9클레이가 90클레이, 그러니까 가격이 10배가 된 거죠. 이런 것들도 사두면은 그냥 10배가 오르는 거예요. 돈을 버는 거예요. 이 도직 사운드 클럽 차트를 봐보세요. 이거 얼마나 이쁩니까? 횡보하다가 삼각수렴 그려준 다음에 상방 뚫고 급등 나오고, 여기서 또 삼수 비슷하게 횡보가 나오고 있죠? 매수하기 딱 좋은, 이거 보세요. 지금 2650, 이게 90까지 10배 올랐다고 이렇게 좋아했거든요. 사람들이 10배가 올랐어요. 90. 근데 이 90에서 2650까지 된 거죠. 이 10배 오른 상황에서 30배가 또 오른 겁니다. 이렇게 미친 떡상. 이거 어떻게 해요? 사야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이 도지 사운드 클럽 홀더들의 단톡방에 가면은 또 이 사람들도 미쳐가지고 이제 이런 걸까지 올려요. 야 일론 머스크 트윗 봐라. 일론 머스크가 지금, 참고로 요게 도지 사운드 클럽이라는 도사클, 도지 사운드 클럽이라는 NFT예요. 일론 머스크 트윗에 도지랑 사운드 이게 올라왔다,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서 야 일론 머스크가 도지 사운드 이거 풀매수 신호 떴다, 막 이지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미쳐가지고 이제 제가 샀던 이 NFT 이거를,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이 사람이 가장 똑똑했어. 단톡방에서 어떤 사람이 요 무드등 파는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기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 NFT로 무드등을 만들어 드리겠대요. 물론 돈 주고 사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도 샀어요. 그냥 기념으로 제가 산 거 이거 간직하려고. 이거 지금 어디 제 창고 어디 한 구석에 짱 막혀 있습니다. 이거 일단 무슨 조선 다이너스티였나? 이런 NFT도 사고, 요거 두들즈라고, 이거는 좀 메이저급이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클레이튼 계열이라서 거의 국내 한국인들만 주로 매수를 했었고, 요거는 세계적으로 좀 유명했던 겁니다. 이게 하나에 1000만원이었나 2000만원이었나 좀 비쌌어요. 1000에서 2000? 자, 이걸 샀었고,
그 다음에 또 미친 짓 했던 게 요 클레이튼 계열 NFT 중에서 가장 비쌌던 요 클레이 락, 이 돌덩이 사진을, 이게 아마 한 3천만 원이었나? 이걸 주고 사요. 이걸 왜 샀냐? 이 클레이튼이라는 코인을 만든 한재선 대표님이 계셔요. 그라운드 X 대표. 이 대표님이 이 클레이트 락을 샀어요. 심지어 단톡방까지 들어왔어. 클레이튼 코인 만든 사람이 이걸 샀으면은 이건 좀 오르겠네 싶어가지고 저도 샀죠. 이 세팅이 끝났어요. 나도 이제 원숭이처럼 개참 알트코인이랑 NFT 몰빵했으니까 이게 진짜 동아줄이다. 이거 나도 이제 천상계로 갈 수 있다. 신났죠 이제. 이게 진린 것 같아요. 인간은 나쁜 일에 대해 생각하길 꺼려서 그 가능성을 축소한다. 지금 돌이켜보면 좀 병신 같지만 이때는 제가 진짜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펜트하우스 갈 줄 알았어요. 이거 오르겠구나. 사람들이 NFT 사는 애들을 병신으로 보네? 비트코인 처음 샀을 때도 다 병신으로 봤잖아. 근데 난 벌었잖아. NFT도 병신으로 보네? 아직 먹을 게 많겠구나. 이거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 다 샀어요. 근데 진짜 병신은 저였던 거죠. 이제 뇌에 우동살이 드는 것 마냥 이거 계속 홀딩을 저는 계속 했는데 가격이 계속 내려가요. 내려가고. 근데 중간에 팔 수가 없어. 왜 팔아? 어차피 오를 건데. 지금 팔면은 개미 털게 당할 것 같아가지고 못 팔아요. 전자 못 팝니다. 그래서 계속 홀딩을 하다가 결국에 그래서 다 나락을 갑니다. NFT도 망하고 클레이튼도 망하고. 하지만 이때 또 떠돌던 짤이 이 개노답 삼형제, 코인은 개노답 삼형제다, 더럽게 안 올라간다는 그 코인, 내 이름은 클레이튼. 제가 이거에 묶였죠. 개노답 삼형제 취급을 받지만 그래도 저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어디 밖에 나가더라도 맨날 주머니에서 이제 폰 꺼내가지고 차트 몰래 보고, 보통 지하철 같은 데서도 클레이튼 차트 보는데 차라리 지하철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 핸드폰으로 역캠 보는 게 차라리 나아. 그런 거는 쪽팔리지 않아. 역캠 보는 것보다 클레이튼 차트 보는 게 쪽팔릴 정도였어요, 저 때. 그래서 몰래 보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그 단톡방의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곧 조정 끝이다, 약속의 10월, 뭐 약속의 11시, 그래서 약속의 몇 월, 그때가 되면 오른대요. 그래서 약속에 어쩌고 저쩌고 막 희망회로만 계속 돌리고, 이제 사람들도 이제 미쳐가지고 막 이런 글을 써요. 나는 이번 하락을 좀 다르게 본다. 뭔 소리? 3D로 본다. 이제 다들 이제 미쳐가고, NFT 이런 짤들도 돕니다. 이게 맞아요. NFT 시작할 때는 이제 많았죠. 자금이 많았는데 이제 이렇게 되고 다 그렇게 됩니다. 점점 나락을 가면서 저도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요. 제가 샀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습니다. 저축은행에서 1억 3,200 대출 받고 이걸로도 계속 다 풀매수를 때려버려요. 이거는 매수 기회다. 하지만 결국 끝났죠. 다 그렇게 나락을 갔어요. 다 나락에 간 거고, 투더문 갈 줄 알았던 것들이 이제 다 끝나버리고 이렇게 됐고 이거는 이제 갑자기 보니까 웃긴데, 제 친구들 단톡방이거든요. 제가 남은 대출이랑 카드론 다 끌었었던 건데, 그러니까 대출이 빚이 4억 8천이에요 31세 남 총자산 마이너스 4억 8천. 여러분, 저는 제가 선택한 이 고통을 받아들이고 꼭 이거 내겠습니다 라고 말했더니 저의 이제 친한 든든한 제 친구들께서 조언을 해주죠. 당신에겐 아직 자이라는 마지막 카드가 있어. 승리를 기원하오. 당신에겐 BMW가 있잖소. 힘내시오. 제 차와 집을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때부터 가진 걸 다 팔기 시작을 해요. 카오스 피규어 다 팔고, 제가 가지고 있던 금부치들 다 팔고, 금은방 가서 들고 있던 금도 다 팝니다. 이때 금거북이 들고 있었거든요. 하나에 300만 원이었나? 그게 몇 돈이지? 10돈인가? 아닌가? 하여튼 300만 원어치였는데 금거북이도 하나 팔고, 그리고 이제 차도 팝니다. 헤이딜러의 경매 올리고, 심지어 이거 경매 입찰 올렸는데 어떤 개끼기가 이거 3,400만 원을 입찰한 거예요. 미친, 말이 됩니까 이거? 여기에 입찰한 딜러들 프사가 있거든요. 제가 그걸 가렸어요. 이 프사 사진을 보면은 이 딜러님 관상이 진짜 3,400만원 쓸만한 그 관상이에요. 진짜 만나서 한번 현피 뜨고 싶을 만한 그 관상인데, 아무튼 일단 찔러보기식 가격이 있는 와중에 누군가 정직하게 4,500만원 입찰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께 팔았습니다. 팔기 전날에 세차장 가서 세차를 했어요. 어차피 차 팔 거 왜 세차를 하냐? 전 차에 대한 애정이 좀 있었거든요. 심지어 차 팔 때도 제 차에 튜닝되어 있던 것들이 있는데, 그 LED 튜닝이랑 스마트탑이라고 리모컨으로 뚜껑을 원격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그게 100만 원이 넘어요. 그 기능이. 그 모듈. 근데 차 되팔 때 제가 그 모듈만 따로 빼가지고 차는 차대로 팔고 모듈만 중고나라 이런 데 팔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최소 100만 원 이상은 버는 건데 그냥 같이 껴서 줬습니다. 제 차에 뭔가 그런 물품을 떼기가 싫었어요. 그러니까 차를 좋아했어요, 그만큼. 다음날에 평가사분 오셔가지고 점검하고 그렇게 차도 팔고, 게다가 덮친 데 덮친 격으로 요 기사가 뜨는 거예요. 오프화이트 디자이너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오프화이트 시카고 신발을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요겁니다. 요게 한 600만원 주고 샀나? 이 신발이었거든요. 이거를 제가 차 팔기 전에 팔았어요. 이미
돈이 필요하니까 팔았는데 한 700만 원 주고 팔았습니다. 근데 팔고 나서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이 신발 디자인 하신 분, 오프화이트 디자인 하신 분이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돼요? 아, 이분이 돌아가셨으니까 공급이 이제 끊겼다. 더 이상 물량이 안 나온다. 한정판이 된 거죠. 그럼 시세가 오릅니다. 그 700만 원에 팔았는데 요게 1100만 원까지 올라요. 이거 보고 또 현타가 왔죠. 뭔가 좀 슬프더라고요. 저는 물건 다 팔고 있는데 다른 것들은 다 가격 올라가고 좀 그랬습니다. 딱 이 심정이었어요. 그냥 인생을 바꾸는 긍정의 한마디, 이렇게 외치고 싶었습니다. 요것도 적절한 게 코인을 안 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 다 행복해 보여. 근데 나만 요래.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 똑같은 일을 해도 이런 코인을 안 한 사람들은 행복하고 나만 불행한 것 같아. 막 이런 게 좀 강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왜 사람들이 자살하는지 이해도 될 것 같고, 아, 이래서 자살하는구나. 근데 저는 자살을 안 했습니다. 이것도 다 이유가 있겠지 싶어가지고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했고, 근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매매로 벌 수도 없고, 그때 당시 유명했던 게 제 영상에도 나오지만 삼성, 고덕, 평택, 숙식 노가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려고 보건교육 들으러 가고, 요 보건증 받으려면 교육을 들어야 되는데, 교육 들으러 가면은 뭐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이렇게 하면 죽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 요거 맞아서 죽습니다, 사망하는 그 사망 사례들만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 이거 듣고 아씨 좋댔다, 저거 하다 진짜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안전 관련된 위주로 교육을 하는데 죽는 사례들만 계속 알려줘요. 그때부터 이제 또 현타가 오는 거죠. 아무튼 이거는 제 친구가 제가 썼던 글을 찍어서 보내준 건데, 제가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답니다. 나중에 성공해서 책 쓰게 되면 첨부할 스토리 늘어서 분량 늘었습니다. 오히려 좋아. 위기를 거꾸로 뒤집으면 기회가 됩니다. 저는 이겨낼 겁니다. 그래서 이겨내는 과정이 있었고, 근데 막상 진짜 이 영화의 대사처럼 다 잃고 나면은 그동안 내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진짜 이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다 잃어보면은 진짜 오히려 더 자유로워져. 저도 처음에 돈이 많을 때보다 오히려 돈을 다 잃고 나서 빚만 생겼을 때 제가 가지고 있던 피규어 같은 거 안 팔리는 것들 친구한테 막 선물 주고 그랬거든요. 제가 돈이 있을 때보다 없을 때 남들한테 더 퍼졌어요, 생각해보면. 뭐 빚이 5억이나 5억 100만 원이나 그게 그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남들한테 더 많이 베풀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근데 이런 시절이 지나고 나서 결국에는 몰빵해서 버는 거 의미 없구나, 결국 다 이렇게 되는구나, 매매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적게 다치면서 무패 신기록을 세우는 메이웨더처럼 매매를 할 땐 몰빵해서 다 잃을 생각으로 몰빵하는 것보다 손절라인 잡으면서 야금야금 불리는 게 낫다,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매매를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의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셨을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제 사연을 끝냈으니까 여러분들의 사연을 봐보겠습니다. 오!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처음 코인 선물을 친구 소개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